그녀는 어디로 돌아오는 거야? 난 집에 갈 거야. 이봐, 우리가 군청을 호퍼 집으로 보내서 로즈를 막고 그를 찾게 할 수 있다면. 저건 일리노이 교회에서 인간 사냥 소리야. 그 모든 것은 한 남편이 단순히 집 보안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다가 아내가 차고에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뒤를 따라 한 남자가 달려 들어가는 걸 본 것에서 시작됐어. 그는 911에 전화했지. 하지만 41세 여섯아이 엄마 애슐리 스튜어트는 이미 너무 늦었고 그 남자는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 남자는 그녀의 전 남편인 44세 라이언 도트크였다. 그는 왜 거기 있었던 걸까? 그녀가 도착하기 전 카메라에 무엇이 찍혔을까? 지금부터 이 사건의 충격적인 세부 사항들과 잠재적인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이드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자, 잠깐만요. 만약 여러분이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리고 있다면 혹은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클립을 이렇게 빨리 올릴 수 있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오퍼스 클립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네, 이 올인원 AI 편집기는 AI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영상 자르기, 제작, 업로드를 쉽게 해줍니다. 오퍼스 클립은 B롤을 생성하고 영상을 다시 프레이밍하며 오디오까지 정리해줍니다. 정말 쉽습니다. 오퍼스 프로 슬래시 사이드바에서 회원가입 후 영상을 올리면 몇 분 만에 틱톡 쇼츠나 릴스에 바로 올릴 완벽히 편집된 클립이 생성됩니다. 오퍼스 클립은 정말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오퍼스 클립 같은 도구가 있으면 저희 프로듀서들이 여러분께 바이럴 법정 소식을 즉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도구로 아이디어 공유와 전문가 수준 편집이 가능합니다. 오퍼스 프로 슬래시 사이드바에서 일주일 무료와 50% 할인을 받아보세요. 좋아요. 이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직장에 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그냥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휴대폰에 알림이 옵니다. 이건 집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서 온 알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림을 눌러 열어보죠. 별일 아닌 걸 기대하며 누군가 지나가거나 다람쥐가 찍혔을 거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당신이 마주치는 건 최악의 악몽이며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벌어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력함을 느낍니다. 오스위고 일리노이 경찰에 따르면 아내가 차고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곧바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1월 27일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911에 전화할 수밖에 없었던 한 남편의 무력한 시각입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이 41세 애슐리 스튜어트, 6아이 엄마의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숨졌으며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그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오후 용의자를 찾는 수색 중 있었던 경찰 무전교신과 수색 작전 대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혼란 중 한 경찰관의 발언이 오히려 의문을 더 키웁니다. 용의자 차량이 그날 일찍 근처에 주차된 것이 목격됐으며 이 사실이 이후 혐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는 아까 클럽하우스 근처에 주차했어요. 그럼 그는 왜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스토킹을 한 건가요? 또다시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할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이 상황을 하나씩 맞춰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1월 27일이고 우리는 일리노이주 오스위고의 조용한 교회에 있습니다. 오후 1시 이전 어느 시점입니다. 프레스코 밀이라는 동네에서 이상하고 불안한 사건이 신고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무전으로 전달됩니다. 경찰관이 클럽하우스 근처에서 누군가 소변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 후 그 남자의 차량을 기록합니다. 갈색 SUV 차량이었고 기록에 남았습니다. 당시엔 별일 아닌 성가신일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다른 사건과 연결하지 않았지만 오후 1시를 지나봅시다. 그리고 공식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애슐리 스튜어트의 남편은 어딘가에서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았고 그 이유도 당장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요, 그는 집 보안 카메라 실시간 영상을 확인합니다. 우리처럼 카메라의 움직임 알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발렌타인 웨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집 보안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열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장면은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순간에 도달하기 전에 집에 설치된 카메라가 이미 어떤 장면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그날 오후 초반에 찍힌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에는 어두운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은 남성이 찍혀 있었고 경찰은 그가 용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튜어트 집 덤불 근처에서 그의 아내 애슐리 스튜어트가 차를 차고로 몰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가 무엇을 보는지 이야기하던 중 한 남자가 갑자기 화면에 나타나 차고로 뛰어드는 것을 봅니다. 스튜어트의 남편은 경찰에게 이 남자를 알아봤다고 말하며
그가 애슐리의 전 남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즉시 911에 전화합니다. 경찰은 즉시 순찰차를 출동시키고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그 동네에 있던 한 목격자가 한 남성을 봅니다. 중요한 점은 그 남성이 남쪽 방향으로 도망치며 울프스 크로싱이라는 큰 도로를 뛰어 건너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클럽하우스 근처가 아니며 누군가 발렌타인 웨이에서 급히 이동 중입니다. 최초 대응자들이 스튜어트 집에 도착해 들어가 보니 애슐리 스튜어트가 반응 없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공식 보도자료에서 경찰은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들은 라이언 도드가 애슐리를 차고까지 따라가서 칼로 공격해 살해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마당 쓰레기통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증거나 범행 도구, 옷 등을 찾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무전 교신을 보면 현장은 혼란스러웠고 경찰관들은 허둥지둥했으며 처음부터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도망친 남성의 인상착의를 제공했고 남편은 브라운 SUV를 설명했습니다. 이 차량은 전 남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은 두 갈래로 수색을 시작했고 오로라 경찰서는 드론 부대와 경찰견 팀을 투입해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뒷마당과 들판을 도보로 또 순찰차로 그 지역을 샅샅이 수색하며 브라운 SUV를 찾았습니다. 이 오디오를 들으면 경찰이 통제하려 애쓰는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는 아까 클럽하우스 근처에 차를 세우고 이 자리에서 지켜보며 소변을 봤습니다. 주변을 확인 중입니다. MM 입구와 울프 쪽에 경찰관이 있습니다. 엠블럼을 확인 중입니다. 알겠어요. 저는 끝에 있어요. 그가 이 구역에 있을 수 있으니 저는 합의 입구에 있을게요. 그래, 출구만 막으면 돼. 마시고 회사가 발렌타인 웨이로 가니 당신 현장은 안전할 거예요. 세고 메딕은 발렌타인 웨이로 가지 않아요. 그들은 집으로 들어갈 때 정문만 이용하라고 조언해요. 저는 집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카운티를 호퍼 집으로 보내 셔튼로즈 쪽에서 그를 찾으라고 해요. 누군가 클럽하우스에서 이 남자에게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줬으면 해요. 추가 인상착의 있나요? 저 지금 주택단지 공원에 있습니다. 인상착에 있나요? 들리세요? 브라운에 있나요? 44. 데이비드 빅터, 메일 포인트입니다. traffic when ready. 합의 근처 밀 111번입니다. 내려오고 싶으면 열린 들판을 잘 지켜봐. 브랜든 그거 괜찮은 것 같아. 거기 계속 있으면서 남쪽을 지켜봐줘. 우리는 남쪽 경계만 두면 돼. 카운티도 있으니까. To the east? 알겠어. 우리 인상착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I may have missed it. Are we doing anything with the schools? Are they secure in place or anything? 지금요? 네, 그냥 확인하려고요. 월프 남쪽 30번과 111번 도로에 카운티 유닛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브랜드는 111번 도로 남쪽에 있습니다. 크레이버가 한 출구에 있습니다. 울프 쪽 출구로 가고 울버린 쪽 다른 출구에는 누가 있습니까? 34번입니다. 엠블럼과 울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든 차량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지시키세요. 무엇을 하는지 알리고 차 안에 다른 사람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 사람이 도보 중인지 차량에 있는지 보고가 엇갈립니다. 추적 가능하신 분 부탁드립니다. 그는 도보 중이거나 갈색 SUV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포된 흰색 차량과 어두운 녹색 포드 차량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추가 정보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는 아침 일찍 소변 사건과 갈색 익스플로러를 탔습니다. Parked over here in Apple. 감사합니다. 출구를 막고 있는 합의 쪽에는 누가 있지? 안녕하세요. 셰레사가 합의에서 다쳤다고 합니다. 또한 노스웨이와 가이즈가 So do we 보안권 got 근처에 있는 secure 것도 employees, 압니다. secured hold. Do we have any officers in the Oswego east parking lot by chance off of Harvey? 수색이 시작돼 학교가 봉쇄되고 차량을 모두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끔찍한 911 전화화를 한 지 딱 27분 만에 그걸 발견합니다. 그들은 차를 찾았어요. 갈색 SUV입니다. 참고로 그 차는 동네를 빠져나가거나 무언가를 들이받으며 달리지 않았어요. 경찰에 따르면 그 차는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하비로드를 남쪽 방향으로 그냥 주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경찰관이 란스 로드와
파이오니어 코트에서 차를 세웠고 운전자는 순순히 따랐다고 합니다. 추격이나 저항은 없었습니다. 그는 저항 없이 체포됐고 운전자는 다시 오로라 출신 44 새 라이언 도드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도드가 애슐리 스튜어트의 전남편임을 확인해 줍니다. 물론 유죄 입증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그가 범인이라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시간대에 맞춰 일부 증거를 보고 있는데 흥미롭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웃의 카메라에서 공개한 그 사진 기억나시죠? 스튜어트 집 근처 덤불에 숨어있는 어두운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찍힌 사진 말입니다. 경찰은 일찍이 그 남자가 라이언 도드라고 주장합니다. 이틀 후 켄달 카운티 검시관이 부검을 완료했고 공식 사망 원인은 다발성 예리한 흉기 상처였습니다. 매우 잔혹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손에 쥔 채 검찰청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라이언 도드를 상대로 여러 건의 혐의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혐의는 1급 살인 주거 침입, 무장 폭력, 절도, 가중 스토킹입니다. 그들은 모든 혐의를 적용하며 계획된 폭력 침입과 한 사람의 사망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당국 발표에 따라 남편의 라이브 스트림 악몽과 사건 전 클럽하우스의 이상한 일 등 소름 끼치는 사건 전개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전략은 무엇이며 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기서 증거와 변호 측 주장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논의한 법적 현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분석하기 위해 형사 변호사 조 탐부리노 씨를 모셨습니다. 조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그 이미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이 집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 정지 이미지를 공개했죠. 집에 설치된 카메라에 한 남성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덤불 근처에 있던 라이언 도드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진은 그날 더 일찍 찍혔습니다. 이런 증거는 법적으로 얼마나 강력한가요? 변호사는 이런 증거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시 웨버. 이는 범행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가 스토킹이나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가 전부인 스토킹이나 살해를 미리 계획했나요? 제 말은 그 영상 속 인물이 그라면 또 영상이 증거로 인정될 법적 근거가 있다면 이는 변호인 측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이제 변호인 측이 영상을 반박할 방법은 몇 개 안 됩니다. 완전히 조작됐거나 허구 AI 생성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또는 영상 속 인물이 그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근거가 없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지만 그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그 사람처럼 보인다면 증거가 되고 사실 판단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 영상을 증거에서 빼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전체에서 디지털 증거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증거가 있고 그리고 남편이 있습니다. 카메라로 누군가 아내를 쫓아 차고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아내는 그 사람이 전 남편이라 믿고 있죠. 맞나요? 제 말은 이것은 그의 해석과 분석일 뿐 실제 공격 장면을 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와 증언의 내용, 제시 방식, 그리고 확실한 증거인지 정황 증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훌륭한 증거입니다. 남편이 이를 제시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배심 앞이든 기소를 진행할 경우든 아니면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들 앞이든 재판이 열릴 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전 남편을 알고 있고 그의 외모도 알고 있으며 그가 걷는 모습과 움직이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체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진 속 인물이 전 남편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현 남편이 저 사람이 전 남편이라고 증언할 것입니다. 미스터 도드, 네, 그건 명확한 증거입니다. 참고로 그들이 그를 근처에서 태웠다고 주장하죠. 그를 차 안에서 발견했어요. 네, 근접성과 시간 모두 검찰에 유리합니다. 제 생각엔 30분 이내에 그를 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근접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시간적으로도 가깝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범죄의 용의자를 30분 만에 체포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도드가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그가 근처에 살거나 다른 이유가 있거나 무언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설득력 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법 집행기관이 이웃들의 감시 카메라나 링 카메라 같은 곳에서 더 많은 디지털 증거를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에서 추가 디지털 증거를 얻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오늘날에는 보통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이나 전자 증거가 있는데 그걸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링 도어벨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많은 동네에서 블록마다 링 도어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녹화 영상을 모두 모으면 누가 거리를 오르내리는지, 누가 걷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요. 두 번째는 위치를 나타내는 전자 증거입니다. 주로 휴대폰이나 아이패드, 기타, 태블릿 등이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동네나 도시 또는 여기처럼 도심을 돌아다닐 때마다 여러 가지의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당신의 인터넷이 주변에 있는 어떤 인터넷이든 사무실 건물이든 집이든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자 증거 유형은 자동차 관련입니다. 요즘 많은 자동차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일 수도 있고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5년, 10년간 출시된 신차들은 온스타 같은 장치로 위치 모니터링 기능을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혈흔 증거나 DNA, 휴대전화 증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시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DNA 증거를 볼 때 지금 일반인들도 알다시피 말이죠. 만약 누군가가 제시 당신이 몸에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한다면요. 그게 손이든 옷이든 아니면 서류 가방이든 무엇이든 간에 아마도 많은 DNA 증거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와 악수를 했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당신의 옷을 만졌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당신의 서류 가방을 사용했거나 옮겼거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DNA를 다른 알려진 DNA와 비교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그들은 도드 씨의 DNA를 채취하려고 법원 명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차에서 뭔가를 찾았는지 아니면 그가 이 많은 혐의에 연루됐다는 걸 더 뒷받침할 만한 무언가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는 1급 살인 주거 침입, 무장 폭력, 주거 절도, 가중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이런 모든 혐의를 그에게 적용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이게 우리가 믿는 모든 혐의로 그를 기소하겠다는 뜻인가요? 사실이 범죄 요건에 부합하면요. 이렇게 다양한 혐의를 적용하는 전략이 있나요? 살인 혐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맞아요. 두 가지 모두입니다. 이런 흉악한 범죄들을 모두 기소하고 싶어 하죠.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호인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만 적용했고 강도나 주거 침입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략은 검사로서 배심원들에게 이 모든 끔찍한 행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혐의로 그를 기소한 것이죠. 물론 배심원단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많은 혐의를 제시하면 상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장기적인 추격전이나 그런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규칙하게 운전했지만 그들이 말하길 꽤 침착하게 운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경찰관들에게 순응했다고 보십니까? 순응이 체포가 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 주장에 도움이 될까요? 변호인이 이 점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침착하게 체포되는 건 항상 좋고 대개 변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검찰이 흔히 죄의식의 인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여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이 범행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은행 강도에서 돈을 묻다 잡혔는지, 훔친 물건을 팔려다 잡혔는지 등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저항하거나 당국을 피하려고 할 때 검찰은 그것을 죄의식의 인식으로 사용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변호인 측이 그 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순순히 따랐고 이런 일로 체포되거나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거죠. 범죄 후 행동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사망 원인을 알고 있으니까요. 경찰은 칼로 추정되는 흉기에 의한 상처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쓰레기통과 마당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퍼즐의 한 조각이 빠진 듯합니다. 그리고 도드가 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나 후에 했다고 주장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건을 다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38년 동안 이 시스템에서 사람들을 변호해 왔습니다. 용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분명히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용의자, 그러니까 도드 씨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어딘가에 버렸는지 혹은 배수구에 던졌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마당에 던졌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쓰레기통에 넣었는지요? 당국이 하고 있는 일은 칼이 땅에 있거나 누군가의 마당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네 전체를 수색하는 것뿐만이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이웃 쓰레기 수거원과도 대화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칼이 쓰레기통에 버려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겠어요? 만약 쓰레기에 버려졌다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갑자기 이 동네를 담당하는 특정 트럭이 있고 그 트럭이 특정 매립지에 가서 특정 구역에 쓰레기를 버린다면 물론 그걸 찾아볼 수도 있겠죠. 맞아요. 어떤 트럭이 어느 동네에서 쓰레기를 수거했고 매립지 어디에 버렸는지 기록이 없다면요. 물론 건초 더미에서 반을 찾기 같지만 많은 경우에 그게 가능해요. 매립지에서 증거를 찾는 게 어렵다는 건 사실이지만 가끔은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냥 법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매립지를 수색하려면 영장이 필요한가요? 사유지라면 소유주 허락 없으면 영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ACME 쓰레기 회사가 매립지를 운영해도 경찰이 그냥 들어가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사업체는 허락하면 수색이 가능하고 허락이 없으면 수색 영장이 필요해요. 사유지는 임의로 수색할 수 없습니다. 이제 누군가 쓰레기를 버릴 때는 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존 W가 쓰레기통을 길가에 내놓고 가져가세요라고 하면 누구나 그 쓰레기를 뒤질 수 있습니다. 이건 타블로이드에서 이 스타가 이런 일을 했다고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누군가 그녀의 쓰레기를 뒤져 그런 걸 찾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그녀가 어젯밤 클럽이나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이 길모퉁이에 자신의 물건을 버릴 때는 네, 사람들이 그걸 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기업에 의해 수거되어 사설 매립지로 옮겨진다면 현장 출입은 허가가 필요하죠. 그는 가중 스토킹 혐의도 받았습니다. 집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이나 사진 외에 그 특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다른 디지털 또는 물리적 증거가 필요합니까? 문자 메시지나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데이터 같은 것도 있나요? 누군가를 스토킹하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스토킹은 보통 그렇고 저는 일리노이 주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보통 몇 번의 행동만으로도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길 건너나 다음 동네까지 따라가는 행동 한 번만으로도요. 아니요, 그건 입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보통 스토킹은 몇 가지 유형의 명백한 행동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디지털 증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남편이나 전 남자친구, 누군가가 나를 스토킹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죠. 그들은 친구들에게 말하고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방금 슈퍼마켓에서 그 사람을 봤어. 또 내 직장에서 그 사람을 봤어. 그래서 피해자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친구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또한 휴대폰으로 이런 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지난 2달 동안 그녀의 집 근처에 7번이나 갔다는 증거가 있다면요. 물론 용의자의 휴대폰을 입수했을 때 그가 누군가의 인터넷에 접속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라면 즉시 검색에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모든 증거 게시입니다. 지금 그는 구금 중이며 판사도 풀어주지 않을 겁니다. 계속 구금될 것이고 다음은 증거 게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검사가 변호인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증거로 사용할 모든 것, 그리고 변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책 증거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다음에는 여러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주로 특정 증거 배제를 요청하는 증거 배제 신청서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인이 경찰이 칼을 찾으려 수색하며 허락 없이 누군가의 차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다고 해봅시다. 수색 영장이 없으니 그 증거 배제 요청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주에서 가진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이런 신청서를 작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양측이 서면 제출, 논쟁 후 판사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가족과 세상의 상실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애슐리의 친구 로빈 로스는 ABC 7 시카고 인터뷰에서 애슐리가 빛의 등대 같은 존재였다고 말했습니다. 애슐리 가족을 돕기 위해 GoFundMe 모금이 진행됐으며 그녀의 상실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공허함을 남겼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그 GoFundMe 페이지를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조 탐브리노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참고로 저희는 MBC의 피콕에도 올라가 있으니 사이드바 에피소드도 거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 구 트위터, 인스타그램 그리고 마이뉴스 네이션 쇼도 있습니다. 제시 웨버 월금 동부 밤 11시 생방송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